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버입니다. 자, 이번 주는 11월 넷째 주고요. 이번 주의 주요 이슈도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느냐 먼저 살펴보시면은 지난주 한 주 동안 애플이 1% 올랐고요. 구글도 1% 올랐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비슷하게 올랐다라는 점, 일단 매크로 투자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존과 테슬라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헬스케어는 올라왔고 에너지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좋은 실적과 좋은 전망을 발표한 월마트는 5%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즈니는 이번 주에도 빠졌습니다. 아하. 자,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라가르드 이제 ECB 총재의 연설이 있고요. 중국의 신규 대출이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쓰실 내용은 월요일은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이제 힘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S&P 500이 4천을 넘지는 못했지만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주가 수준에서 횡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코스피도 횡보로 우리가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월요일입니다. 독일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거죠. 네, 전연 대비 41%. 예, 어마어마합니다. 네, 전년 대비 40%가 넘는 생산자 물가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국채 시장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채권 투자자들의 투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고점을 찍고 떨어지느냐, 고점 찍고 떨어진다라는 거는 가격 기준에서는 저점을 찍고 돌아세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 금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조금 체크가 필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화요일 아침에는 한국에서 한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일단 나온다 정도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수요일입니다. 화요일 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이제 소매 판매와 그다음에 신규 주택 가격 지수 요런 것들의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은 코로나 계속해 가지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겠다라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라고 해야겠죠. 사실 시진핑 독재자 아저씨의 또 다른 담화가 있었다라는 점. 유럽과 중국은 경기 침체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 북미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캐나다도 예상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얘네들도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미 지역도 경기 침체로 빠져든다라는 어떻게 하나의 시그널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와 미국의 이렇게 금리 이제 소비가 안 좋다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연준의 이제 스탠스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치몬드 연회회 제조업 지수 수요일 날 새벽에 발표된다 정도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요거는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중국이 아무래도 제로 코로나를 계속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이제 중국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정책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에너지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는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는 수요일입니다. 이제 수요일 밤이죠. 우리나라 기준 목요일 날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인데, 일단 수요일 놓고 보시면은 호호라 지금 독일에서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도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유럽의 PMI 45고요. 미국의 PMI 49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둘 다 지금 PMI를 놓고 보면은 경기 축소, 위축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이 기준이기 때문에 50 언더로 떨어진다라는 거는 지금 안 좋다라는 거.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월이 45.1이고요. 이번에 얼마가 나오느냐, 그죠? 바닥을 찍고 돌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요거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요게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느냐 좀 체크가 필요한데, 서비스가 많이 안 좋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요 부분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금 일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고용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질이 좋냐 안 좋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다 보니까 연말 소비 시즌이 지나고 난 뒤에 고용 시장을 한 번 더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친구들은 큰 그 영향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30년 모기지가 지금 6.9%입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7% 찍고 지금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6% 후반대고요. 이게 너무 높다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이야기도 나오느냐 건축 승인, 건축 허가 그리고는 또 나오는 게 신규 주택 판매 이런 데이터가 같이 나오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게 2001년 IT 버블이 터진 이후로 가장 주택 판매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요렇게 올라오던 게 요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요 하락폭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좀 생각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역시도 이제 지입을 이용해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준이 그저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요런 얘기 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는 지금 목요일 새벽에 이제 미시간대의 심리 이제 인플레이션 심리 지표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요게 지지난주에는 꺾여 올라갔습니다. 떨어지다 말고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게 다시 5%로 떨어지는지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일단은 이제 목요일이고요. 또 목요일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또 있죠. 연방 공개시장 회의록, FOMC 회의의 회의록이 나오는데 일단 FOMC 의사록은 이번 주에는 크게 이슈가 안 될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죠. 뭐냐면은 12월에 우리가 0.5% 올리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래도 이제 2월 초에 있는 FOMC에서는 0.25를 올리겠지. 그죠? 그리고는 이 이상 더 올리는 거는 무엇으로 확인하면 돼? 12월 FOMC에서 나오는 점도표를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연준의 회의록은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요. 또 추수감사절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표 움직임의 지표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등락을 보이는 거는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PMI 지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목요일 끝나고 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이 열립니다. 장이 열리는데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하프 이제 오전 반장만 열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이번 주는 이제 월화수가 중요하고 금요일도 그냥 반장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요런 거 놓고 보시면은 일단 이제 11월 말이죠. 11월 말인 만큼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조금은 느슨해질 것 같다. 지금 일단 기다리고 있는 거는 10월 PCE 지표 요걸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10월 PC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는 11월 우리 CPI 지표. 그쵸? 요걸 확인하고 난 뒤에 나오는 게 아무래도 12월 FOMC이기 때문에 요런 움직임에서 요것에 대해서 그쵸? 지금 10월 PC는 이미 우리가 10월 CPI를 확인하고 난 뒤에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미 꺾일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튀어오르지 않는 한 큰 조정은 없지 않을까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타자는 11월 CPI 그리고 중간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고용과 CPI 이제 물가 상승률 요걸 보는데 고용은 지난번에도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빅테크 화이트 칼라에 대한 그 대량 해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게 만약에 5년 뒤, 10년 뒤에 지금의 위기 상황을 지금 이번에 경제 위기 상황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이걸 뭐 영국발 혹은 뭐 한국의 레고랜드발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는 IT 버블 붕괴 혹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땡땡 사태라고 했을 때 요번 위기를 아마 요렇게 부를 것 같다. 화이트 칼라에 말 그대로 우리가 사무직의 위기 사무직의 그 대량 해고 사태 뭐 요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지금 화이트 칼라에 대해서 대량 해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미국에서 경계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용 보고서에서도 그죠? 또 이거를 노릴 것 같습니다. 양질의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고액 연봉자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그러니까 파트타임이 얼마나 많느냐 요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르바이트라고 볼 수 있죠. 단기직이 늘어나서 고용이 많은 것은 의미가 없다. 뭐 요런 보고가 요런 분석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죠.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은 요 부분이 또 나오니까 12월 초가 되면은 이제 딱히 요게 시장을 망칠 것 같진 않고요.
그러면은 뭐 실적 발표 전에는 뭐 12월 FOMC의 점도표, 요 점도표가 매우 중요하다 정도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일단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 혹은 G20가 조금 무거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G20이 잘 넘어갔고요. 그러고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조금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페드 위원들의 그 발언 수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다가오는 이번 주에도 별다른 이슈는 없지 않을까. 시장이 여전히 S&P 500 4천을 뚫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줌 비디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뭐 매수니 매도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가 어떤 그 실적을 발표하느냐가 테크 기업에 대한 투심, 나스닥에 대한 투심을 조금 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딱히 중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베스트바이 정도와 그 다음에는 휴렛패커드 정도가 조금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캠벨스프까지도 보면 좋겠죠. 그 다음 디어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들어 올리거나 좀 들어 내리기는 어려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완전 어닝 쇼크가 아닌 이상에는 시장을 박살내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는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투심, 심리에 대해서 많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잠깐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지금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고요. 과거 사례, 이게 지금 70년대부터 들고 왔기 때문에 요게 마이너스로 가면은 경기 침체, 회색깔이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 그리고 또 마이너스로 가면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 또 마이너스로 가더니 경기 침체가 오더라. 마이너스를 가면은 항상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이너스로 가 있는 상황인데 요 경기 침체 얼마나 강할지 모른다. 이제 이거는 필수적으로 온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연준은 3개월과 10년물이라고 하는 초단기와 초장기에 대한 금리 역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다라고 했는데 이게 파월 의장이 2월인가 3월에 했던 발언입니다. 요것도 지금 역전되어 있습니다. 요게 역전되면은 빠른 시한 내에 단기간 내에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미국의 중간 선거도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기 침체 선언이 내년 되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좀 발생을 할 것인가? 말 그대로 경기 침체라는 거는 실적이 이제 박살이 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는 고용이 완전히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연준이 내년도에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라는 시장의 마켓의 뷰입니다. 지금 5.05 그러니까 5% 정도까지는 우리가 5에서 5.25 정도 선까지 가는 거는 오케이. 요 정도까지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보다 더 올린다 그러면 시장이 전저점을 한번 깰 확률은 있겠죠. 뭐 블러드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 5에서 7%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방송에서도 저는 5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7%는 인플레가 안 잡히면이라는 거고요. PC 물가가 안 잡히면 고용이 지금 뭐 실업률이 안 올라가면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연말이 지나고 나면은 실업률이 급격하게 오른다라는 그런 전망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거를 못 올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는 실업이 더 올라간다. 그리고는 PC 기준으로 이제 물가가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금리를 조금 빨리 내려야 될 수 있습니다. 목표 금리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가라는 게 테일러 룰이라고 하던 그 표를 제가 한번 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 그 표에 나와 있는 게 가로축, 세로축이 실업률과 PC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기 맞추면은 여기 금리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금리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5에서 7%까지 나온다라는 게 이제 블러드 의장의 설명이었고요. 요게 지금 실업이 올라가고 그다음 PC 물가, PC 기준으로 소비 지출 기준으로 물가가 떨어지면은 요 숫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결국 금리도 요렇게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2025년이 되면은 3% 중반대까지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요런 시나리오.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경기를 별로 좋게 안 보고 있다. 그죠? 인플레는 꺾인 게 맞는데 실업률도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들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주차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참 차를 넣었다가 아이고 어떻게 하지 뺐다가 지금 운전을 네 다시 세웠다가 넣었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그리고는 지금 다시 뒤로 빠꾸 내렸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요렇게 해가지고 차 길이를 발로 재십니다. 재시고는 다시 타셔서, 네, 다시 한번 후진해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네요. 네, 많이 들어가셨네요. 자, 그리고는 다시 빼서, 예.
이게 무슨 영상이냐 그러면은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풍자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오셔서 도와줍니다.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시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그 띠로 들어오세요 하고는 어이구 박으면 안 돼요. 네 그러고는 앞으로 딱 보냈습니다. 그러고 아이고 얼싸안고는 뒷차 주인이 차를 빼고 갑니다. 예, 그냥 차를 빼줬으면은 주차를 좀 쉽게 했을 텐데, 여러 가지가 녹아있는 그 영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S&P 500의 그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게 2021년 고점입니다. 예, 고점을 찍고 난 뒤에, 어이구,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니 저쩌니 하다가, 아닌 어이구, 네, 이러면서 전쟁 터지고, 그죠? 금리에 대해서 우리는 통수도 맞고요. 그러고는 올라가려고 했더니 너네 이렇게 올라가면 인플레 안 잡힌다고 이러면서 또 박살을 내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요때 기준만 하더라도 금리 상단을 얼마로 받냐 그러면은 3% 중반대에서 4% 정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냐 그러면은 한 4에서 5%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선반영이 이만큼 됐는데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앞으로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까지는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시장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금리를 올리면은 성장이 박살이 나니까 요것 때문에 어이구 시장이 이제 좀 높이 고평가돼 있던 부분을 뱉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실적은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경제학자분들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어떤 소비를 줄일 것이고 어디가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냐 그리고 어디가 주가가 빠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테크 기업의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 네. 뭐 저는 여기 동의는 하지 않지만 왜냐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 핸드폰을 많이 바꿀 것이냐, 그죠?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뭐 게임에 결제를 많이 할 것이냐,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의견이 많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애들의 PER이 25배가 넘는 PER을 보이고 있고 필수 소비재들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애플은 뭐 여전히 비싸지만 뭐 구글이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PER이 20 언더를 보이고 있죠. 테크 기업들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죠?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들고 가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좀 지켜본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지켜보다가 내년도에 정말 경기 전망이나 혹은 뭐 실적이 나왔을 때 뭐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지수가 많이 오르지 못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4천을 트라이 한다라는 부분을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S&P 500이 4천을 트라이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요것 뚫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내년도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지 조금 많이 오른 친구들은 팔아버리고 많이 떨어진 친구는 사긴 사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올라가면은 또 부담스럽고 이러면서 자꾸 순환매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 역시도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가 요게 주봉이고요. 이 빨간 선이 200주선입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도 200주선을 위로 해가지고 조금 부딪히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최근에 S&P 500의 4,000포인트라는 요 선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200주선 혹은 저 200주선이 한 2480, 뭐 2490 요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2500포인트 요거를 우리가 조금 하나의 좀 비례식 같은 걸로 그냥 간편하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 차트 위치가 우리나라는 좀 과하게 많이 오른 부분이 있고요. 그게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면 적절합니다. 우리나라 뭐 PER, PBR 기준으로 지금 2400 혹은 뭐 PBR 0.9배, 0.8배 이렇게 나오는 라인이 뭐 2100, 뭐 2200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의도에서도 분석을 하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유동성 위기로 해서 큰 뭐 박살이 나지 않는 이상은 밑으로 빠지긴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저점을 트라이 하든지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위로 올라가기도 어렵다라고 요런 전망을 많이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뭐 관련된 영상도 어제 정리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은 돈 벌기가 참 좋은 때라는 겁니다. 그죠? 욕심만 안 부리면은 충분히 내가 주식을 하면서 소소하게 용돈을 벌고 그리고는 비자금을 만들고 그쵸? 그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는 정말 뭐 별로 이슈가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제 생일이 있습니다. 11월 23일. 11월 23일 라이브 방송에서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모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는 또 월요일 아침에 대피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님들, 누님들 모두 안녕!